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지만,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다른 또 야권 부분의 심판론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으로 지금 전국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내려주시라고 보고,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촛불 정신에 철저히 부합되지 못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즉 촛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촛불 정신에 대한 크게 부합되지 못한 정부 역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것은 과감한 개혁이었죠. 그런데 과감한 개혁은 놔두고라도 개혁다운 개혁의 발걸음을 제대로 떼어냈느냐라는 데 있어서의 의구심이 많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과하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안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더 늦추지 않아야 할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요. 초기 대응 자체는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때와 달리 대단히 좀 정보에 관한 투명성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물론 감염병의 전파 문제가 한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지만 초기 대응은 비교적 잘 되었었지만 그 이후로의 부분이 여러 가지의 변수를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자기 준비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는 신천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버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핑계 대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쨌든 신천지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뭐 특정 종교를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31번 환자를 계기로 해서 그간의 일정 정도의 관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돌발 배수였을까, 그런 요소는 많이 있었다고 보지만 그 신천지라는 그 종교에 갖고 있는 예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것도 무시 못하고, 특히나 신천지에서 초반부터 종교와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빠르게 제공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다르게 좀 대응한 것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각에 두고 또 정치 쟁점화해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천지 책임으로 떠넘기느냐,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특정 종교의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 이렇게 정치 공세로 갈 문제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에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똑같은 그런 각도에서 같이 협조하고 전국민적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신천지라는 부분들이 종교적 특성을 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엄하게 전 국민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약간의 그 호전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총선 연기 자체는 헌정사상 초유로 자칫 국회 구성이 늦어져서 공백이 생긴다면 정말 이러한 재난적 상황과 이것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민생고가 대단히 커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선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십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있어서는 원래의 취지는 그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그때 대단했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만든 주체들이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국민에게 국회에 난맥상을 그렇게 자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 당은 절대 그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바꿔나가야 될 부분은 바꿔야. 특히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나치게 교섭단체의 위주로 각 상임위에서는 교섭단체의 3당 간의 간사 합의가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좀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고쳐질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이면서도 그나마 마지막에 선진화법의 그나마 패스트트랙이라는 그것을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그리고 선거제개혁, 정치개혁 이 두 가지의 과제는 마지막에 이뤄낸 것은 불행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처음의 뜻은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석이라는 상한석을 두고 교섭단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제 5석, 또 프로 되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대한민국 국회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이상으로 보니까 결국은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논의와 결과가 이루어져서 각종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소수 정당의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거기서 사멸돼 버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법안을 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나름의 긍지를 느낍니다만 보건의료인력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정법입니다. 뭐 개정안이 아니라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 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실제 모든 것들을 시장에만 맡기는 특히 보건의료 영역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잡고 그 같이 풀어내야 된다는 재정법을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지만 대단히 호응은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섭단체에 대한 비례 문제는 개선돼 좀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